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고향인 한국으로 은퇴한 65 강민석 씨의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고생하며 하셨던 그 일을 자신도 해보며 노년의 보람을 느끼고자 했던 그의 바람은 볼보를 모는 한 입주자에 의해 와장창 부서지고 말았다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강민석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아파트 정문 경비실의 불을 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새벽빛 사이로 낡은 아파트 단지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30년 전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수십 년간 일구어온 그의 IT 제국은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다. 30대 초반, 빈손으로 미국에 건너가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낮 없이 코딩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직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 그렇게 일군 회사가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회사를 매각하고 받은 수표를 바라보며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 많은 숫자들이 이제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 보였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찾은 고향,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재건축된 아파트에서의 경비원이란 직업이었다. 여보, 제가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볼까 하는데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경비원을 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녹슨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곳에서 청소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내는 한참을 말리다가 결국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관리소장은 오히려 반가워했다. 전직 글로벌 기업 CEO가 경비원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그의 진정성을 알아봤기 때문이었다. 강민석님, 정말 이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첫 출근 날, 그는 자신의 차고에 있는 벤틀리 플라잉 스퍼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성공의 상징이자 그의 마지막 사치품인 이 차를 앞으로는 타지 않기로 했다. 까만 천으로 차를 덮으며 그는 생각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곳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매일 아침 5시 그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보낸 뒤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잘 다녀오렴이라고 말할 때면 마치 자신의 손주들을 보내는 것 같은 따뜻함이 가슴에 번졌다.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 택배를 받아 보관하는 일상적인 업무들이 그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주민들은 이 새로운 경비원을 금세 좋아하게 되었다. 말씨가 공손하고 예의 바른 노신사라는 평이 나돌았다. 특히 그의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배려는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누군가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아챘지만 그의 겸손한 태도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석, 그의 전용 주차 공간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벤틀리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주민들은 몰랐다. 이 소박한 경비원이 실리콘밸리에서 수조 원의 기업을 일구고 온 사람이란 걸. 그리고 강민석은 그것을
굳이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머니가 그랬듯이 묵묵히 일하고 싶을 뿐이었다. 봄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오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요란한 경적음과 함께 정문 앞에 급정거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채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 대표인 남편 덕에 안정적인 부를 누리고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 박미영이었다. 이봐요. 경비 아저씨.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박미영은 창문을 내리자마자 진한 화장 위로 짜증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볼보 SUV는 이미 2대의 주차 공간을 걸쳐 대충 주차되어 있었다. 강민석은 차분히 대답했다. 박 여사님, 주차 규정상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정된 구역에 해주셔야죠. 아이고, 나이 먹고 경비나 하는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여기 15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주차해 왔어요. 뭐가 문제라고 이제 와서 그러시죠? 강민석은 공손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네, 제가 새로 왔습니다만 규정은 규정이니 다른 입주민분들도 불편해하실 수 있고. 아이고, 규정이요? 그럼 아저씨가 제 차가 긁히면 책임질 수 있어요? 여기 옆에 주차하는 사람들 보면 차 문도 막 열고 닫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광경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박미영은 마치 강민석을 괴롭히는 것을 취미로 삼은 듯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거나 다른 주민들에게 요새 경비 아저씨가 너무 빡빡하게 굴어서 살기 힘들다는 등의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 박미영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다. 그녀는 매주 대형 쇼핑몰에서 산 물건들을 전부 경비실로 배송시켰다. 운동기구, 생수, 캠핑용품 등 하나같이 무거운 물건들 뿐이었다. 보관 기간도 점점 늘어났다. 일주일, 열흘, 때로는 보름까지. 강민석은 그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매번 치우고 옮기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 어느 여름날에는 더 악랄한 일이 벌어졌다. 박미영은 발효 중인 김치 10통을 경비실 앞에 늘어놓았다. 한여름 땡볕에 발효가 진행되며 지독한 냄새가 퍼졌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코를 막고 돌아갈 정도였다. 결국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왔지만 박미영의 태도는 더욱 뻔뻔했다. 오히려 자신이 경비원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김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석의 성의 없는 태도를 질책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친절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져 갔다. 어느 날은 강민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경비실 안에 있던 그의 개인 물품들이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있었다. 경비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좀 치워드렸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보시면 좋아하실 줄 알았죠.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였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타고 오는 방문객들에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굽실거렸다. 한 번은 어떤 슈퍼카 주인이 주차 규정을 어겼는데도 오히려 강민석에게 와서 저런 분들한테는 눈 좀 감아주셔야죠라며 훈계하듯 말하기도 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강민석의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어쩌면 그는 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좋지 않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강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아내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당신 그만 무시당하고 차고에 묵혀뒀던 그거 꺼내서 출근해봐요. 그 말에 강민석은 잠시 멈칫했다. 차고에는 그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구매했던 벤틀리 플라잉 스퍼가 있었다. 너무 비싸서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해 거의 운행하지 않았던 차였다. 하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이제는 잠들었던 녀석을 깨워줘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민석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차고 문을 열었다. 10년 동안 거의 운행하지 않았던 벤틀리 플라잉 스퍼의 검은 천을 걷어내자 윤기나는 차체가 새벽빛을 반사했다. 시동을 걸자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엔진 소리가 울렸다. 아내는 흡족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했다. 강민석은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었다. 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자 아침 조깅을 나온 주민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차를 쳐다보았다. 벤틀리가 112동 경비실 앞에 멈추고 경비복을 입은 강민석이 내리자 주민들의 입이 모두 벌어졌다. 누군가 물었다. 그가 경비 아저씨가 맞느냐고. 강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늘부터 자차로 출퇴근을 하기로 했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출근하는 주민들은 모두 경비실 앞에 주차된 벤틀리를 구경하느라 발걸음을 멈췄다.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경비원이 탈차가 아니라는 말, 혹시 누구 차를 잠깐 빌려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 어쩌면 이 경비원이 특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예상까지. 마침내 박미영이 나타났다. 평소처럼 주차선을 가로질러 주차를 하려다가 벤틀리를 발견하고는 급제동을 밟았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강민석에게 다가왔다. 그 차가 정말 경비원의 것이냐는 질문에 강민석은 차분히 대답했다. 은퇴하기 전에 구매한 것이라고. 박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동안 강민석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사과하려는 듯 했으나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강민석은 그녀의 태도, 변화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차는 그저 물건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박미영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민석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누군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의 과거를 찾아냈다.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을 일구고 수조 원의 매각 대금을 받은 성공한 사업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젊은 시절 빈손으로 미국에 건너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를 키워온 과정,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후 큰 기업에 매각했다는 뉴스까지.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은퇴 후 고향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로 한 그의 선택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아파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강민석을 그저 경비원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달라진 것은 단순히 그가 부자라서가 아니었다. 그동안 보여준 그의 겸손한 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성실함, 그리고 어떤 무시나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품이 진정한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박미영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이제는 주차도 반듯하게 하고 매번 지나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강민석은 그녀를 특별히 달리 대하지 않았다. 여전히 모든 주민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다. 오히려 그의 이런 태도가 박미영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는 법을 그에게서 배우게 된 것이다. 벤틀리 사건은 단순한 반전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다. 그것은 아파트 전체에 작은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몰고 왔다. 주민들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경비원, 청소부, 택배기사 등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박미영의 내면적 성장이었다. 그녀는 이제 고급차를 타고 오는 방문객들에게도 이전과 같은 알랑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주민들과 똑같이 규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변화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박미영이 경비실을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직접 만든 케이크라며 상자를 내밀었다. 강민석은 굳이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지만 박미영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차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에 있다는 것을요. 이 말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사람을 겉모습이나 지위로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이다. 강민석의 존재는 그녀에게 거울이 되어 주었다. 수조원의 자산가가 경비원이 되어 묵묵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모욕적인 행동에도 한결같이 품위를 잃지 않았던 그의 태도는 박미영의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박미영은 이제 입주민 대표 모임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좁은 경비실에서 식사를 하고 쉬어야 했던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른 주민들과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미영은 입주민 대표로서 아파트의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섰다.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이 사라졌고 경비원이나 미화원을 무시하는 행동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녀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다른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시작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고급 차량을 소유한 방문객들에게 보이는 태도였다. 더 이상 과거처럼 알랑거리거나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주민들과 똑같이 규칙을 지켜달라고 당당히 요청했다. 이런 그녀의 모습에 주민들은 또 다른 감동을 받았다. 강민석의 벤틀리는 다시 차고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타고 나오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의 존재 자체로 충분했다. 주민들은 그를 경비원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게 되었고 그의 진정성은 아파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후회는 없는지, 이렇게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이. 강민석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다. 은퇴 후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실제로 그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겉모습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히 박미영의 변화는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할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반성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제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졌다.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특히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은 거의 사라졌다. 박미영은 입주민 대표 모임에서 더 나아간 제안을 했다.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넘어 아파트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다. 강민석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벤틀리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반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파트 전체에 작은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 그 자체의 가치를 보는 법을 모두가 배우게 된 것이다. 이제 박미영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녀는 더 이상 권위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민석의 존재는 그녀에게 그리고 아파트 전체에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관리사무소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아파트 경비 시스템을 재정비해달라는 것이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고 했다. 관리소장은 강민석의 실리콘밸리 IT 기업 경험과 경비원으로서의 경험이 아파트 경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강민석은 이것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직책을 수락한 후 그의 첫 번째 행보는 모든 경비원들과의 개별 면담이었다. 각자의 고충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파악했다. 그는 경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근무 시스템을 구축했다. 야간 근무자를 위한 특별 수당 신설, 휴게 시간 보장, 명절 특별 위로금,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한 것은 경비원들의 자존감이었다. 그들이 아파트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그들이 존중받아야 입주민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철학을 공유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경비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랐고 서비스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경비원 인권 존중 캠페인의 시작이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감사 나눔의 날로 정하고 주민들과 경비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주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많은 주민들이 평소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통해 경비원들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또 하나의 혁신적인 시도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의 도입이었다. 은퇴한 경비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아파트 아이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강민석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해주었고 다른 경비원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재능 기부를 했다. 이러한 변화의 소식은 곧 지역사회에 퍼졌다. 지역신문에 전직 IT 기업 CEO 출신 경비원이 바꾼 아파트 문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주민과 경비원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기사는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어졌고 지역 구청에서는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민석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은퇴자 재취업 프로그램 강사로 와달라는 제안이었다. 박미영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입주민 대표로서 경비원들의 권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진 그녀를 보며 주민들은 또 다른 희망을 발견했다. 강민석의 존재는 단순한 경비원 대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아파트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이자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진정성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 아파트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주민들은 서로를 이웃이자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고 경비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강민석이 꿈꾸던 변화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파트는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로 선정될 만큼 주거 문화의 모범이 되었다. 더 이상 주차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었고 경비원을 무시하는 주민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박미영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되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야간 근무자를 위한 특별 수당 신설, 휴게 시간 보장, 명절 특별 위로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파트 단지 내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민석은 전국 각지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할 수 있는지, 은퇴자들의 재취업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세대 통합 프로그램의 성공이었다. 아이들은 경비원 할아버지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웠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강민석은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해주면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르쳤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의 가치를 전한 것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민석은 손주들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궁금해했다.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큰 회사를 팔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비원이 되었는지. 강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지. 벤틀리는 여전히 차고에 있다. 가끔 손주들이 와서 구경하곤 하는데 강민석은 이렇게 말해준다. 이 차는 할아버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 고마운 선물이라고. 박미영은 이제 전국 아파트 연합회에서 강연을 다닌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녀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 매일 아침 경비복을 입고 출근할 때면 강민석의 가슴은 따뜻해진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어떤 직업도 귀천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어 행복하다. 아내는 이제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부른다.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우리 아파트는 이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 매년 봄이면 이웃사랑 페스티벌이 열린다. 경비원, 미화원, 주민들이 한데에 어울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축제다. 아이들은 경비원 할아버지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젊은 부부들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경청한다. 우리 아파트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스토리가 아닐까. 강민석은 오늘도 경비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